자, 그럼 54번부터 질문 가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얘는 일단 요거 먼저 좀 분리하면, 그러니까 F 오브 G 인버스 이렇게 될 거고, 앞에 F 인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F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얘는 G 인버스에다가 F에다가 X를 집어넣은 결과를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예를 통해서 뭘 구하고 열심히 G 인버스 X를 열심히 구해주세요. 열심히 구하면 이거 3분의 1 X의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될 것 같거든? 이따가 지금 여기는 얘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정리하면 A랑 B 다 구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역함수 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G 인버스 X 이거 구하는 거는 우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거야. 됐죠? 55번으로 가보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얘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다 뭔가 넣어서 뭔가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미정계수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바라봤을 때 이거 F 오브 G의 전체 역함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맞아? F 오브 G의 역함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얘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겠네. 여기다가 이제 G에다가 인버스에다가 7 집어넣은 거, 이 결과 마이너스 2군요.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몇이 나와요? 2가 나오네요. 그러면 F에다 2 넣은 거니까 얘는 2A 더하기 B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 됐죠? 두 번째, 얘다. 그럼 얘는 이 녀석이 뭐가 되게 7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니까 이 값은 1이 될 게 분명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집어 생각하는 거니까 F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군요? 마이너스 2군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 B 값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쭉 가서 63번으로 가보자. 63번은 뭔가요? 자, fx랑 그 역함수에 대하여 쟤네들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OP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y는 x에 정확하게 대칭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교점 p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이 녀석이랑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이 녀석과 y는 x와의 교점이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괜찮겠군요.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얘랑 연립했더니 x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넘어가면 x는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x는 마이너스 3이겠죠. 요즘에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데 얘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0,0에서부터 마이너스 3,3까지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답은 3루트 2가 됩니다. 가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넘어가고 64번. 자, 함수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네. 여기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1 딱 잡아주고 저기다 1 집어넣으면 1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1 x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은 얼마겠어요? 이 값은 2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좀 더 넙대대하게 그리는 게 낫겠다. 다시 너무 올라갔어. 이렇게 좀 내려서 그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 넣으면 여전히 2분의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2분의 1이라는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저기는 이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y는 x는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맞아?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기울기 1자리로 이렇게 그려진 얘가 y는 x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 그러면 대칭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얘랑 얘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니까 결국 나는 뭘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가 되는 거죠. 그거의 2배 하면 답이겠구나. 이런 느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결국은 문제라는 소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항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삼각형 2분의 1까지 곱해서 넓이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얘를 밑변으로 볼래? 여기 얘를 높이로 볼래? 좀 어정쩡하잖아, 상황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 여기는 여기는 이 값이 현재 1이었을 거거든. 그럼 여기는 요 값이 현재 얼마야?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1에서 2분의 1 뺀 거니까. 그럼 얘를 밑변으로 보고 이만큼을 높이라고 보고 이만큼을 높이라고 보고 삼각형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난 이제 이 점의 좌표만 구해서 이 점의 x 좌표만 열심히 구해서 요거 뺀 결과가 높이가 되고 또 이 점의 x 좌표 열심히 구해서 여기는 요 뺀 결과 얘에서 얘 뺀 결과가 높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높이들을 각각 계산할 수 있으면 넓이는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난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누구랑 누구랑 연립하면 되는 거야. 요 점을 지나는 선들, 요 직선과 여기는 요 직선. 그죠? 됐어? 요 직선은 뭐였어? 2분의 1 x라는 직선이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요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이었으니까 연립하면 x는 0 나오네요. 그죠? 얘는 0,0이었을 겁니다. x좌표 0이라는 소리니까 요 길이는 현재 1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직선과 얘랑 연립할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3x-1이 x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넘어가면 2분의 1 x가 1이 되니까 x값은 2가 되겠죠. 여기는 이 값은 현재 2였구만. 여기는 요 길이도 여전히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분의 1.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구할 수 있게. 2배 하면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자신 없으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가지고 얘의 넓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생각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5번 가볼까? 자, 절대값 x-2의 그래프와 y는 mx-1.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얘가 0,-1을 지나는구만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저 생각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커집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다시. 자, 찬찬히 한번 볼게. 앞에 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 2 딱 잡아주고 요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0,-3가 여기쯤을 0이라고 잡자. 마이너스는 이쯤에 있겠지. 요 점을 지나는 뭐다?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요점을 지난 직선인데 쟤랑 만나야 된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는 요렇게 이 점을 지나는 걔보다는 기울기가 더 어땠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그래야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거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안 만나잖아.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어때? 여긴 얘가 기울기가 요렇게 여기는 얘 길기 -1이고 여기는 요 길기 1이잖아 지금 현재. 얘 길기가 -1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서 얘랑 또 만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요 기울기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1보다 어때?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다시 요 점을 지나는 요 길기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됐어? 그 다음에 기울기 -1보다는 더 어때? 작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때? 2갈 동안 1 올라간 거 아니야? 얘 기울기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m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값은 -1보다 작아요. 여기는 얘가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 자체를 전부 다 뭘 베이스로? 그래프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학상에서 너희가 직선 배울 때 이런 직선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해줄 거예요. 딱 봤을 때 얘가 0,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딱 이렇게 찍어놓고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여기는 얘가 지나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m에다가 x-a에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얘는 a, b를 지나는 직선이구나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됐다. 넘어가고요. 다음 쭉 넘어가서 70번인가요? 70번. 자, 얘를 만족하고 제가 잴 때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미 양의 실수에 제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맞추기? 퍼즐 맞추기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씩 대충 넣어가면서 저렇게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느낌밖에 없어. 그죠? 근데 처음에 나한테 F4가 1입니다. 라는 이런 정보를 줬단 말이야. 그죠? F4가 1입니다. 그러면 F, 여기다가는 내가 일단은 둘 다 1을 넣어볼까, 얘들아? 둘 다 1을 넣어보자. F1 더하기 F1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F1은
뭐가 된다? F1은 0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선생님이 왜 갑자기 1을 넣냐면, 왜 갑자기 둘 다 1을 넣냐면, 저긴 제가 1인 상황이 되게 중요한 상황처럼 보여가지고 1을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왜 일단 역수를 취해야 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역수를 취하고 제곱을 해야 저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처음에는 주어진 게 4였으니까 여기다 4분의 1 이렇게 해줘야 여기는 얘가 F4가 될 거고 더하기 F4분의 1이 되면서 얘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F1을 구했어야 됐던 거야. 그래서 F1을 먼저 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1은 0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얘가 얼마예요? 1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6분의 1을 구하려면 4분의 1 넣고 4분의 1 넣으면 끝나겠지 뭐. 여긴 얘가 F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F 4분의 1이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숫자를 구성하면 저기는 저 모양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만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풀리는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너무 쉬운데 혼자 생각하기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혼자 생각하는 것도 하다 보면은 되게 편하게 느껴질 거야. 그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왜 선생님이 갑자기 1, 2를 넣고 왜 4랑 4분의 1을 넣고 왜 4분의 1이랑 4분의 1을 넣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그냥 직관적으로 보일 거거든. 하다 보면. 알겠죠?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 넘어갑시다. 77번. 요거네요. 함수의 개수는 우리 그 경우의 수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패스. 넘어갑니다. 77번 패스. 86번으로 갑니다. 86번. 아, 그래요. 재밌는 문제가 나왔군요. 자, 봅시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F 인버스 X잖아. 그죠?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이런 건데, 얘들아, 이거 자체가 합성함수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때 말했었죠. 이거 합성함수예요. 오케이? 들어? 안 들어. 자, 그럼 다시 들게 해줄게요. gx를 뭐라고다? 3분의 2x 더하기 1이라고다. 자, 이제 제가 합성함수라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함수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니까 hx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고 놓을 거야. 됐어? 그 세팅을 딱 이렇게 잡아버려요, 얘들아. 알겠죠? 그러면 저 주어져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F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G를 집어넣었다? 그 결과가 뭐가 된다? H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난 여기서 뭘 구하고 싶어? F 인버스를 구하고 싶어.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무슨 장난을 좀 쳐볼게요. 봐봐. F에다가 오브 G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이 녀석이 뭐야? H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일단 합성을 할 때는 다 어떻게 해줘야 돼? 같은 방향. 왼쪽이면 왼쪽이 합성을 해야 되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합성을 해야 되는 거야. 합성은 뭐야?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는 왼쪽에 합성하고 얘는 오른쪽에 합성하면 두 개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등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얘들아? F 인버스를 만들고 싶은 거야. 오케이? 일단 첫 번째 F 인버스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F 인버스를 하나 달아줄게. F 인버스를 이렇게 하나 달아줄게. 괜찮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사라지겠네. 이렇게 사라지겠네. 됐죠? F 인버스 생겼어.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쪽엔 또 뭐 해줬으면 좋겠어? 이쪽에다가는 H의 인버스를 이렇게 합성해주면 참 좋겠네. 됐어? 그럼 얘가 딱 사라질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뭘 만들 수 있어? F의 인버스라고 하는 애는 G에다가 오브 H의 인버스로 계산하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F의 인버스 X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G에다가 H 인버스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가 돼. 이게 최종 결론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HX 여기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GX 구해놨고 HX 여기 구해놨으니까 뭐 하면 돼요? HX 요거 역함수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걔가 F 인버스가 되겠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 해석만 너희가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되게 공짜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할 수 있죠? 할 수 없겠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노력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넘어가고요. 87번 가봅시다. 똑같아요, 얘도. 근데 얘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
보자.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얘들아 함수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느낌. 결국 역함수가 좀 헷갈리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하는 역할은 그냥 는 거랑 나오는 거랑 뒤집어 버리는 역할밖에 없거든.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딱 보면서 있잖아, 얘들아. 얘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f 오브 g라는 함수에다가는 x를 집어넣으면 3x-1이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냥 거꾸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가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야 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미정계수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미정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요거를 내가 실제로 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지금 얘를 여기다 퐁당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결국 얘는 A에다가 뭐가 돼요? X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B가 될 텐데 걔가 3x-1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두 1차식을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 1차항 비교, 상수항 비교 총 2개의 식을 만들 수 있고요. 미정계수는 3개였으니까 부족하니까 이거 하나 더 준 거구나. 여기다 -1 넣어서 3 나오게 식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미정계수 3개에 식 3개가 되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라는 느낌으로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이해됐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92번인가요? 92번. 자, 얘가 1대1 대응일 때 이걸 구해주세요. 아이고, 이거는 뭐야? 정의역과 공역을 줬잖아. 정의역은 -1이고 -1에서 2 사이고 공역은 -1에서 몇 사이야? 8 사이야.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A는 음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직선이었잖아. 그지? 그 직선은 어떻게 생겨야 돼?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지 뭐. 됐습니다. 그럼 얘는 -1,8을 지나네. 그 다음에 2, -1을 지나네로 생각해도 되고 3 커질 동안 9 떨어졌네. 기울기가 -3이네로 생각해도 되고. 알겠죠? 기울기 -3이니까 A 값이 벌써 나왔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아니야. 재미없게 하자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B값 나오겠지. 됐어?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 잠깐만 보여줄게. 알았죠? 보여줄게. 자, 궁금한 게 뭐니 얘들아? A 플러스 B지. A 플러스 B는 얘들아 뭐라고 해도 괜찮겠어. F1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 F1. 그럼 요거 여기 3등분 하면 여긴 얘가 0일 거고 얘가 1일 거잖아. 그럼 이거네 이거. 이게 얼마니? 얘가 지금 뭐야? 얘가 A 더하기 B란 말이야 현재.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9 차이 났었잖아. 9 차이. 맞아? 여기는 얘가 3 차이 나겠죠? 그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1부터 3만큼 더 커지면 되는 거니까. 재밌죠? 재미는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궁금한 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죠? 궁금한 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 95번. 95번. 자, 함수 fx랑 역함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 사이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네요. 일단은 가만히 보니까 저기는 저 2차 함수가 이렇게 다 그려질 것처럼 보였는데 대칭축이 2였는데 여기 2보다 크거나 같다로만 돼 있으니까 얘가 2차 함수의 그래프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증가 함수네. 근데 여기는 얘가 역함수랑 여기는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y는 x라는 직선 이렇게 돼 있는 얘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군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뭘 구해주세요?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구만.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끝나겠어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사이에 이 거리만 구하면 그 거리에다 몇 배를 하면은 루트 2배를 해주면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니까 난 뭘 해야겠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라고 하는 요 방정식을 풀어.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얘랑 2랑 3이겠네. 그렇죠? 2랑 3이면 얘 길이가 1이겠죠. 그럼 얘는 길이가 루트 2가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천천히. 오케이? 됐나요? 느낌 오죠? 오케이? 이런 식의 해석 진짜 많이 나온다 얘들아. 넘어가고요. 마지막 97번. 와 이거 뭐야? 어이구.
자, 보자. 0에서부터 6 사이에 fx랑 gx는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돼 있대. 그 다음에 등식 뭘 만족한대? 와, 이거 뭐야? f에 인버스 a를 집어넣은 결과랑 얘를 집어넣은 결과랑 어때? 같아요를 만족시켜 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들아 이 그래프를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대칭을 시켜버리면 되잖아. 오케이? 열심히 한번 대칭을 시켜봅시다. 포인트만 잡아. 이건 요점. 대칭시키면 요점이지. 괜찮? 그 다음에 4,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야? 5,4잖아. 그러면 얘는 4,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뭐야? 지금 현재 역함수야. 그러니까 f 인버스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A를 집어넣은 거랑 B를 집어넣은 거랑 서로 같게 해주세요라는 순서상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던 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A랑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늘 순위가 1, 2, 3, 4, 5, 6밖에 없을 것 같고 0, 그지? 1, 2, 3, 4, 5, 6밖에 없을 것 같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뭘로 같아? 뭐 예를 들어서 1로 같아. 얘가 혹시 2로 같아. 3으로 같아. 4로 같아. 5로 같아. 6으로 같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로 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무슨 말이 되겠어? 얘가 둘 다 1이 되는 둘 다 이렇게 해서 둘 다 1이 되는. 그럼 얘가 2였고 얘가 뭐였으면 4였으면 얘가 2였고 얘가 4였으면 둘 다 1로 같을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2로 같으면 2로 같다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랑 요건데 얘는 지금 자연수지만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실패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3으로 같아? 그럼 어때? 3으로 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둘 다 3이구나 그지? 그냥 3,3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 성공 이렇게 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4로 같아 라고 한다면 4로 같아 봤더니 얘는 없어 얘는 자연수가 아니야 여기는 얘는 자연수지만 그래서 얘는 또 실패 5로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5로 같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 2고 여기는 얘가 4였잖아 아까 4,5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2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그죠? 얘가 4가 되고 얘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으로 같아. 이거는 뭐가 되겠어? 6으로 같아는 이게 0과 6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건 안 되겠네. 그죠? 됐어. 그럼 몇 개? 딱 3개 나오겠다. 0으로 같아도 있긴 하지만 0으로 같아도 얘가 0이랑 얘가 6이니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3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답이 아니야? 5번. 답이 5번이라고? 왜? 왜 5번이지? 아, 걔가 자연수로 같을 필요는 없겠네. 그쵸? 아예 둘 다 자연수로 같을 필요는 없겠네. 왜 얘가 0, 1, 2, 3, 4, 5, 6이 될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연수가 아닌 상황 중에서 갖게 되는, 아이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나?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랑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그럼 또 있나, 이게? 일단 이렇게 지금 3개 순서상 찾았어. 그죠? 또 찾아보는 거야. 또 같아지려면. 지금 잠깐만. 지금 이 노란색이랑 여기는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 지금 막 이거랑 막 섞어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았니? 망했잖아. 다시. 이거랑 지금 이거랑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 요렇게 지금 두 개를 봐야 돼. 아, 그러면 여기도 있다. 여기. 1, 5. 맞아? 1이랑 5 같은 값 딱 나오잖아. 그지? 그다음에 2, 4 같은 값 나오잖아. 3, 3 같은 값 나오고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또 같고 또 요렇게 또 같네. 5개가 맞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일 필요가 없었구나. 그죠? 함수값 자체가 자연수일 필요는 없었어. 그러니까 A랑 B만 자연수면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유리식이야, 유리식. 유리식은 얘들아 이런 느낌이지. 선생님이 다항식 가르치면서 그 다항식은 무슨 수랑 매칭이 되는 식이라고 했었냐면 얘는 정수랑 매칭이 되는 식이 다항식이라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는 얘 정식 명칭이 뭐라고 했어? 정식 명칭이 정식이라고 했었죠. 기억 안 나요?
아 진짜야. 이게 정수잖아. 정수에 해당하는 정식이 되는 거야. 응? 진짜라니까? 나 신뢰를 잃었나 봐 이제 진짜로. 진짜예요. 근데 봐봐. 이 정수에다가 뭘 포함하면 분수를 포함하면 뭐가 돼? 유리수가 되죠.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다항식에다가 분수식을 포함하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말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식을 하나 더 배우게 되면 걔를 가지고 유리식이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뭘로 되어 있냐면 그냥 되게 심플해요. 분모에 뭐가 돼 있어? 문자가 있어. 미정계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분수식입니다. 끝.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식이라고 불리는 건 분모에 그냥 문자가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다항식과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이 녀석들을 다 유리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아주세요? 다항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다항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죠. 요것도 다항식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다항식이네요. 이렇게 내가 이게 세 개가 다항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분수식이잖아요. 이렇게 우기면 안 돼요. 분모에 지금 문자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다항식이 맞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나머지 얘네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그래서 이걸 포괄해서 이걸 전체를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다? 여기 얘는 유리식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리식까지 배우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넘어가서 뭐 통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이거는 우리가 언제 많이 했던 거? 초딩 때 많이 했던 거죠. 맞죠? 통분 이거 못하는 사람 없죠? 있을 수도 있죠. 없다고 믿어요. 이건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됐어. 네. 넘어갑니다. 알겠죠? 이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아, 이거 불안하죠? 되죠? 진짜로? 넘어갑시다. 자, 이거 약분해 주세요. 당연히 가능하죠? 됐습니다. 못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약분 되니 얘들아? 할 수 있죠? 이거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x-4가 되겠죠?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저거 계산해 주세요. 그럼 통분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계산하면 되겠죠? 가능하겠죠? 그냥 이게 유리식이야. 이거 어려워, 쉬워? 되게 쉬워요. 그냥 계산만 좀 더럽다.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유리식에서 그냥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자체가 아예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거,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개념을 하나만 딱 설명해 줄게요. 아 근데 그거 전에 잠깐만 얘들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런 거 좀 헷갈리니?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얘들아 이거 뭐 내항에 이렇게 이거분의 이거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 그지? 얘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어떻게 옛날에 이거 마이너스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라고 불렀었어? 대분수 이렇게 불렀었지. 그냥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죠. 기억나죠? 너희 잼민이 때. 맞아요? 그런 거 했었잖아. 기억나지?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선생님 진짜 그때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초딩 때 뭘 하고 살았는지 아예 기억이 없어. 잊고 싶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잊고 싶은 것만 떠오르네. 다시. 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를 그럼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할래, 얘들아? 이거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할래? 일단 여기는 얘를 뭐 하겠어? 통분하겠지. 그 다음 또 이렇게 곱하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맞아요? 분모제 똑같은 걸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럼 2x-1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지. 그러니까 그런 센스도 가져갔으면 좋겠어. 계산을 어떻게든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뭐 통분하는 것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비례식에 대한 이야기. 비례식도 하나의 뭐다? 비례식도 하나의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분수식도 하나의 비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뭐다? 얘도 여전히 비례식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이다. 이 표현을 보면서 얘를 굳이 얘로 옮길 필요 없이 얘를 보면서 x 대 y는 2대 5군요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애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는 K라고 봐가지고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보통 비례 상수라고 부르죠.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x는 뭐가 됩니다? 2k가 됩니다. y는 뭐가 됩니다? 5k가 됩니다. x는 2k, y는 5k. 그래서 얘네들을 대신 여기다 송송송송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 그러니까 비례식 문제는 비례 상수를 만들면은 등식으로 바꿀 수 있어. 이게 됐죠?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그냥 비례식 해결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비례식에선 제일 중요한 게 비례 상수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얘기가 유리식 얘기 중에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아까 특수한 형태 요거 있잖아, 그지?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유리식 얘기는 끝납니다. 그다음 바로 이제 유리 함수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잘 봐봐. 여기서 a b 분의 1입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유리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쳐볼게. 알겠죠? 이렇게 유리식이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이렇게 변형이 돼. 되게 지저분하게 변형이 되지. 좀 이렇게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 분수라고 부르거든. 이 개념 이름까지 같이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a b분의 1을 b-a분의 1, 그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하나 외워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처음에 사실 이거를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있잖아. 학창 시절 때 이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처음 봤을 때 되게 거부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 지금 마치 지금의 너희처럼. 오케이. 거부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저딴 걸 배울까? 왜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 요 녀석을 굳이 찢어 발겨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됐어? 근데 왜 그런 건지 딱 한 문제만 풀어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다시 봐봐. 여기다가 내가 조금 장난을 좀 쳐볼게. 자, 이걸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추가했다고 쳐보자. 됐어? 얘가 2개짜리였을 때는 어때? 이렇게 2개짜리였을 때 고맙죠? 그냥 통분하면 되잖아.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금 몇 개짜리로 바뀌어버려? 2022개짜리로 바뀌어버려라고 생각하면 이걸 통분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 그때 뭘 사용하면 이 부분분수라는 요 개념을 그때 사용하면은 이건 완전히 되게 편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려. 한번 잘 봐봐. 이 부분분수의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분모가 곱하기 2개짜리 분의 1로 돼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얘 b 빼기 a 분의 1에다가 a 분의 1 빼기 b 분의 1로 찢어진다는 또 뜻이거든. 근데 얘가 일단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이거 있잖아. 이거 통분하면 뭐가 돼요? a b분의 b 빼기 a가 되지. 됐어? 그럼 b 빼기 a, b 빼기 약분하면 a b분의 1 되지. 그냥 이게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계산 방향은 얘에서 얘로 가는 게 정상적인 계산 방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역행을 하기 때문에 얘가 좀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역행에 대해서 가르칠까? 이게 되게 유용하기 때문이겠죠. 됐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용한지 한번 생각해봐. 일단 차이를 본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본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똑같아. 요 녀석이랑 여기가 똑같았을 거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았을 거야.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얘 빼기 얘를 하면 1이죠. 그지? 얘 빼기 얘를 해도 1이죠. 얘 빼기 얘를 해도 1이지. 얘 빼기 얘를 해도 1이야. 다 똑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거 쇼츠로도 만들어놨어 선생님이. 혹시 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부분분수.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한번 적용해보자. 어차피 얘 빼기 얘는 1이니까 1분의 1은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요건 생략해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식을 어떻게 쪼갤 수 있겠어?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로 쪼개지겠지. 됐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쪼개지겠어?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로 쪼개지겠지. 어때? 벌써부터 막 고맙기 시작하지. 됐어? 근데 한 번 더 하면 x 더하기 3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로 쪼개질 거란 말이야. 축하. 그럼 얘는 x 더하기 2022분의 1 빼기 x 더하기 2023분의 1로 쪼개지겠죠. 이해됩니다? 아, 이렇게 다 쪼개봤더니 뭐가 돼?
얘네들이 그냥 다 지워져요. 그냥 다 지워져. 앞, 뒤로 그냥 막 없어져.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어? 요거 두 개 뺀 결과가 일단 같았고 얘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쪼개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이고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이 되니까 얘랑 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여기는 얘랑 얘랑 같아지니까 얘랑 얘랑 같아지니까. 이해됩니다? 그래서 연달아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는 얘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는 요거 하나 남고 여기는 요거 하나 남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023분의 1만 남는 거라서 요것만 통분하면 저기는 쟤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되게 고마운 녀석이지 갑자기.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알고 있음으로써 이런 상황들은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부분분수 자체를 당연히 기억해 줘야 돼. 안 그랬다가 여기서 이 정도의 계산을 갑자기 하라고 시키잖아. 그럼 이걸 다 통분하고 있을 수도 있어. 물론 당연히 안 하겠지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 못하는 상황, 이걸 모르면 얘를 계산 못하게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계산을 못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디서 또 나오냐면 수학 1에서 수열적 파트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한번 제대로 익혀놓으면 수학 1에서 우리의 학습량이 조금 줄어들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나오는 그때 당시에 그 단원명이 뭐냐면 시그마라고 하는 단원이거든. 그 모두의 그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수학원의 무덤 중에 하나가 시그마야. 그 빡센 시그마를 하는데 여기는 요 녀석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학습 부담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느껴질 거야. 지금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것도 얘랑 얘랑 뭐 하네? 같네 그냥. 그죠? 됐어? 근데 얘는 얘 빼기 얘 한 게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에다가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긴 얘도 얘 빼기 얘는 2니까 2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이 지워질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연달아 몇 개가 더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개념이 부분 분수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지 생각보다. 오케이? 아, 이런 구조가 있구나. 이런 식을 이렇게 변형할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 눈여겨두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유형 문제로 가보자. 사칙 연산 너희가 하면 될 거고요. 계산 너희가 하면 될 거고요. 계산 너희가 하면 될 거야. 오케이? 계산 너희가 하면 됩니다. 열심히 계산해 보세요. 알겠죠? 그냥 다항식 계산이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하나 팁을 좀 주자면 이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계산할 때. 자,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지금 계산해 주세요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오케이? 효린아. 자, 얘. 지금 이렇게 되는 얘네들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줬거든. 그럼 이거를 계산하려면 통분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럼 통분하려면 어때? 좀 빡세죠. 그렇다고 이제 두 개씩 나눠서 통분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 두 개 통분해서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통분해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얘는 한 가지 꿀팁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계산 자체. 그러니까 어떤 꿀팁이 있냐면 우리가 분수를 할 때 그러니까 분수식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지금 무슨 분수라고 부르니? 보통 이제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가분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가분수가 뭐야? 머리가 큰 애들, 그렇지? 머리가 큰 애들이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그지? 안 이쁜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 머리를 줄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다시 얘 머리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 그렇지? 얘를 쪼개는 거야. 어떻게? x 더하기 1 더하기 1로 쪼개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하트 뿅뿅을 한번 해줄 수 있잖아. 이해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로 이렇게 여기는 얘 머리를 줄여줄 수 있어. 이게 현실에서 우리한테도 적용되면 참 좋겠죠.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다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2에다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트 뿅뿅을 해주면 1 더하기 뭐가 돼?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얘에서 얘를 뺄 거잖아. 현재 얘에서 얘를 뺄 거잖아. 그럼 여기서 1이 그냥 사라져 버리지.
그럼 결국 얘 빼기 얘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를 그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알겠죠? 계산이 편한 방향을 우리가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거 기억하기 싫어서 나는 여기는 얘를 그냥 무식하게 딱 다 그냥 뭐 통분할래요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 없지만 그렇게 하면 당연히 계산량도 늘어날 거고 계산량이 늘어난다면 계산 실수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소리고 시간도 늘어난다는 소리야. 너희 한번 시험 봐봐서 알지. 어때? 시간 되게 부족하지. 생각보다 시간 부족 현상을 되게 많이 겪지 않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봐봐. 처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 딱 그때 시험을 바로 보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되면 일단 시간이 하나도 안 부족해요. 남아 돕니다. 왜? 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처음 시작했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요만큼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공부를 시작하잖아. 그럼 시간이 진짜 남아 돌아. 내가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 정도밖에 안 걸려. 이해돼? 그러다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보잖아. 그러면 점점 내가 이제 풀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시간이 딱 맞아지는 경우가 될 거고, 근데 풀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어때?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야. 실제 내가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이 돼버렸어. 됐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쭉 올라와서 최대치까지 다 올라와서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쳐보자. 그럼 이때까지가 이제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야? 다시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시간이 반대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남아도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그런 하나의 팁들이거든. 계산도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팁들을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계산을 편하게 하는 게 아예 습관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얘는 지금 여기는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의 차수를 떨어뜨려야겠구나. 얘를 떨어뜨리려면 이렇게 쪼개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해 주면 끝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부분분수 변형 좀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요거는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요거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번분수 계산도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전개해 가서 정리하고 통분하고 이런 식으로 통분해서 정리해 가면은 나오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를 보여주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 유리식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잖아. 유리식 관련된 이야기들은 숙제를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큰 흐름상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쭉쭉 넘어가도 괜찮냐면 여기까지 유형 9번까지 유형 9번까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좀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유리식 계산이 좀 약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야. 숙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연습을 하는 거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나는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 여기서 있잖아. 다른 건 다 넘어가도 요 얘기는 넘어갈 수가 없네. 요거. 잘 봐봐.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얘랑 지금 방정식 몇 개 줬어? 2개를 줬어. 그죠? 방정식을 2개 줬어. 미정계수 몇 개니? 3개죠. 다시 방정식은 2개고 미정계수 3개야. 그럼 얘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뭐예요? 방정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만큼은 있어야 돼. 가 기본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값들을 구할 수는 없거든. 근데 이 형태를 잠깐만 유심히 봐봐. 여기는 얘는 어떠냐면 상수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x의 개수, y의 개수, z의 개수들은 각각 다 있는데 상수항 자체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됐어? 그럼 이런 특수한 2개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됐어?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x랑 y랑 z의 b는 알 수 있어요. 비율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 잘 봐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 2분의 x가 5분의 y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 식 하나가 의미하는 게 x 대 y가 2 대 5예요 라는 비율 관계를 나타냅니다라고 했었지. 근데 이거는 결국 뭐야 얘들아? x랑 y의 하나의 관계식이지.
그렇지 않니? 상수항은 어디에도 없는 그냥 하나의 관계식이지.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y를 소거한다고 생각해봐. y를 소거해. 그럼 쟤는 x랑 z의 관계식이 되겠지. 그 관계식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어? x랑 z의 b를 얻을 수 있겠네.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z를 소거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x랑 y의 b를 얻을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x랑 y의 b랑 x랑 z의 b를 통해서 x랑 y랑 z의 b를 얻을 수 있겠네. 그게 여기는 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저기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z는 0 이렇게 하나 있고요. x 마이너스 y 더하기 6z는 0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거 두 개를 그냥 그대로 더해봅시다. 그럼 얘는 3x 더하기 3z는 0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를 넘겨주고 약분을 해주면 결국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1분의 x는 마이너스 1분의 z입니다라는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x랑 z는 지금 1대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괜찮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다 두 배 해서 더해버리자. 여기다 두 배 해서 더해버리자. 그러니까 6z, 그 다음에 2y, 그 다음에 4x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얘랑 더해버려. 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 5x, 그 다음에 더하기 y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됐어? 그러면 마찬가지 넘겨줘. 그럼 5x는 마이너스 y잖아. 그래서 얘를 넘겨줘. 그럼 얘는 1분의 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y가 된다는 식을 얻을 수 있겠네. 됐어?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그대로 연결해버리면 1분의 x는 마이너스 5분의 y는 마이너스 1분의 z가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x랑 y랑 z가 1대 마이너스 5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비율 관계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항상 비례상수 딱 설정해 놓고 x는 k, y는 마이너스 5k,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k 해서 그냥 저기다 탁탁탁 집어넣어 버리면 알아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알아야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유리함수 쪽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유리함수 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딱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 그래프를 그리자.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죠? 유리함수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딱 하나 있어요 라고 생각해 보자.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하나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됐죠?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라. 일단 이렇게 x축, y축을 먼저 그려줄 거야. 일단 처음에는 좀 정밀하게 하나씩 한 땀 한 땀 찍어가면서 그릴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 점을 지날 거야.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2가 되겠죠.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3분의 1 집어넣으면 3, 4분의 1 집어넣으면 4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됐어? 그러니까 얘를 다 이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다시 요거 마이너스 1 집어넣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었죠. 됐어. 이번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거든. 됐습니다. 그래서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그리면 끝. 이거 뭐 하라고 얘들아? 외우라고. 알겠지? 저거 외우라고. 그럼 끝나는 거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이제 뭐 한 거, K배 한 거,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저기는 J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원래 그래프에서 K배만큼 쭉 잡아 당기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K가 양수였을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아까랑 어때? 똑같아. 알겠죠? 그냥 저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K가 음수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됐어? 다 배웠다. 오케이? 이제 우리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됐나요?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시우야, 뭐하니? 자,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얘들아, 이거 그냥 외우면 된다고. 그냥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진다. 이거 그냥 외우기만 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 그다음 y는 x분의 3 그래프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2 그래프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그리면 된다. 됐죠? 어렵지 않죠? 다시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쉽죠? 동의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다시 봐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는 사실 엄연히 다른 애인데 다 똑같이 그리니까 좀 어때? 좀 불안감이 좀 있긴 하잖아. 그럼 얘가 하나의 좌표 평면을 저 세 개를 다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어떨까? 오케이? 하나의 좌표 평면을 세 개를 다 그려야 되는 상황. 여기 x축이 딱 이렇게 있어. y축이 딱 이렇게 있어. 여기다 내가 지금 뭘 그릴 거냐면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그릴 거야?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뭘 그릴 거야? y는 x분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얘들아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1 하나만 딱 잡아. 됐죠? 1 하나 딱 잡아봐. 그럼 1을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지? 그럼 여기 2. 요 점 지나겠네.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3 나오죠. 3. 요 점 지나겠네. 됐어?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2 나오겠네. 여기는 요 점 지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분홍색 여기는 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랑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 점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되고 얘랑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됐어? 마지막으로 초록색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 얘는 요 점 지나게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만 딱 찍어주고 걔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y는 x의 k죠. 다시 x분의 k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오케이? 그럼 얘의 성질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일단은 이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얘를 기본형이라고 부르거든. 저 기본형의 그래프를 다시 제가 뭐라고요? 얘는 기본형이라고 부른다고. 기본형. 그래서 이 기본형의 그래프의 성질을 생각해 봤을 때 얘의 성질은 딱 몇 가지만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는 정의역과 그다음에 치역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딱 이렇게 세 가지 성질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의역과 치역 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이렇게 촥 눌러버리면 정의역이고 이렇게 촥 눌러버리면 치역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정의역은 x바, x는 0이 아닌 이거인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역 구할 수 있겠지. 여기는 이 그래프가 눌려서 이렇게 되든 이렇게 그려지든 얘는 지금 0인 건 빠져 있을 거야. 왜냐하면 분모에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정의역에서 빠져 있을 겁니다.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치역은 y바, y는 0이 아닌 요거인 뭐가 됩니다?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얘도 지금 이렇게 누를 거잖아. 이렇게 누를 거잖아. 여기는 이 값이 절대로 0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면 x분의 k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건 없어. 됐나요? 그러니까 0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우리 점근선이라고 하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사람 손. 점근선. 좋아요. 점근선은 그냥 말 그대로 점점 근처로 가는 선입니다 라는 뜻이야. 점점 근처로 가는 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봐봐. 얘가 쭉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얘를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가요. 계속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긴 하겠지만 얘는 못 넘어가. 마찬가지로 해도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여기는 이 선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계속 쭉 타고 가겠지.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 두 개의 선, 이 선이랑 여기는 요 선을 가지고 각각 점근선, 얘랑 얘를 가지고 점근선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럼 점근선은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래서 어떤 점근선이 있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점근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 있는 점근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X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Y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좀 이상하죠? 왜냐면 얘가 X축인데 X축을 Y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Y축을 반대로 X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유는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뭐야? X는 0이라는 직선이거든. 얘는 뭐야? Y는 0이라는 직선이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X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 직선은 Y는 0이라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얘는 Y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를 X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점근선 2가지가 있다. 얘는 X 점근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Y 점근선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점근선들은 전부 다 여기서 정의역에서 빠진 그 녀석들 있지. 정의에서 빠진 그 녀석들이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어. X는 0이라는 이 직선은 지금 정의역에서 빠진 그 점에 생긴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Y는 0이야라고 불러진 여기는 이 점근선은 치역에서 빠진 그 점이죠. 그 점, Y는 0, 점근선이 됩니다. 이렇게 2개의 점근선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얘기는 거의 똑같죠? 얘기할 게 별로 없어.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가 진짜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 강조하는 것 중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대칭축이라고 했었죠. 그죠? 대칭축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대칭축은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지만 얘가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는 포인트라서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여기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는 얘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는 얘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점대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선대칭이 있거든. 일단 점대칭 한번 찾아보자. 점대칭은 몇 콤마 몇 대칭일 것 같아? 그치? 누가 봐도 0,0 대칭일 것 같죠? 여기 0,0. 그 다음에 선대칭은 어떤 선대칭일 것 같니? 이걸 한번 생각해 봐. 그렇지. Y는 X에 대해서 딱 뒤집으면 똑같이 생겼겠죠. 됐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죠. Y는 X 뒤집으면 똑같죠. 그 다음 또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대칭일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선대칭은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Y는 X라는 애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가 있어. 됐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성질이다라고 하면 딱 요 3가지만 기억하면 돼. 정의역, 치역 구하는 거, 점근선 얘기, 대칭성 얘기. 이렇게 딱 3가지만 정확하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렵지 않죠? 근데 그 구조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 있는 요 0이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랑 연관돼 있고 요 녀석이랑 연관돼 있고 이렇게 연관돼 있고 그 녀석이 또 여기는 얘랑도 연관돼 있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 여기는 요 0이라는 녀석이 얘랑도 연관돼 있고 얘랑도 연관돼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에서 빠진 그 녀석이 점근선 역할을 하고 있고 치역에서 빠진 그 녀석이 점근선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0,0이라는 이 점은 실제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는 이 점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두 점근선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걸. 오케이? 여기는 점근선 하나, 점근선 하나. 교점이니까 얘는 0,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3개의 점들이 다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얘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가 x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는 얘도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얘는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1 잡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0에다 플러스 0이 돼 있는 거거든.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0에다가 플러스 0이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긴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이 파란색 해석은 굳이 선생님 뭐하러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는 이 기본형에서 끝날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평행이동할 거잖아. 이거 평행이동하면은 표준형이라는 형태가 되잖아. 그죠? 그 표준형을 생각해 봐. 저거 쭉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주면은 y는 x-m분의 k에다 플러스 n의 형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표준형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지 항상. 평행이동된 형태는 표준형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거잖아. 그러면은 점근선 두 개를 먼저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점근선 두 개가 있었어. 여기는 얘네들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요 x 점근선이 평행이동 x축방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쪽에 x는 m이라는 직선이 잡히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이 x축방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 y축방으로 얘가 평행이동 해봤자 어때? 똑같죠. 그러면 얘는 그냥 x축방으로 m만큼 평행이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점근선, 요 녀석도 x축으로 평행이동 해봐야 똑같은 y는 0이라는 직선이었을 텐데 y축방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여기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힌 애를 y는 뭐라고? n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K가 모였을 때는 양수였을 때에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 표준형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얘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M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N이 아닌 모든 실수. 그다음 점근선은 X는 M, Y는 N이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얘 대칭성을 생각하면 여전히 0,0 대칭이니? 아니잖아. 이제는 M,N 대칭.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 즉 M,N 대칭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M,N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직선과 M,N을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0,0 대칭이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기억하는 거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직선 두 개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까지 이렇게 돼 있는 얘까지 딱 봤을 때 이제는 우리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까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 그려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뭘 그려주세요. 뭐 x-2분의 5에다가 더하기 빼기 3이라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 예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딱 그냥 x는 2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딱 잡아. y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아줘. 됐어?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수? 양수였네.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네.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x축, y축 그려 안 그려? 안 그리고 있어요. 이해됐습니다. 점근선 두 개 딱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그려주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라고 이제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고. 근데 암기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까지만 암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의 성질은 평행이동을 가지고 만들어진 성질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기서 벌써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형을 보통 말하고 있니? 마지막 형태는 일반형이라고 불리네죠. Y는 보통은 우리가 구조를 생각했을 때 기본형을 먼저 배우고 걔를 평행이동해서 표준형을 만들고 걔를 전개해서 일반형이라는 걸 만듭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울 때도 ax의 제곱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를 배우게 되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래서 얘 구조는 다 똑같아요. 모든 그래프가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본형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걔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평행이동한 거가 그래프에 성질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얘를 뭐 한 거야? 다시 전개한 거.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일반형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일반형에 대한 해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요거 꼭 이렇게 바꾸지 말아요. 이거 안 바꿔도 됩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대칭축이에요. 라고 해서 대칭축 구하는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라고 알려줬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라는 결론이었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리함수도 똑같아요. 저기는 쟤를 다 통분해서 전개를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걔를 가지고 우리는 일반형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됐나요? 그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해결 전략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건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 하면 되겠어? 바꿔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형태가 아까 우리 선생님이 머리 큰 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만들었던 거 있잖아. 하트 뿅뿅 이렇게 만드는 거, 그죠? 여기는 이쪽에서 머리 작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구조가 여기는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y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4분의 뭐 5x 플러스 1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x 더하기 4분의 해서 5에다가 x 더하기 4를 억지로 껴주고요. 그럼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해서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식을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식 변형하는 게 우리 수학상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 얘는 지금 뭐야? x 더하기 4로 나는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지금 표현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왜? 저걸 쪼개서 우리는 하트 뿅뿅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럼 얘는 5, 그 다음에 다시 먼저 이거 먼저 쓰자. 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19 쓰고 더하기 5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됐죠? 그럼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x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이너스 4. y 점근선은 뭐가 되게? y는 0, 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 보니까 마이너스 19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그럼 그릴 수 있는 것 끝났어요. 다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서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지 말아요.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귀찮잖아요. 그냥 대칭축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었잖아.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뭐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x 점근선과 y 점근선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수월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 지금 말한 거 잘 기억해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정의역에 해당했던 정의역이 얘가 지금 x는 0이 아니었던 이유는 뭐였어? 분모가 0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됐었어? 됐어? 됐었어는 뭐야? 됐니? 그럼 다시 x분의 k 이런 형태였을 때 이렇게 됐었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어때? 여기는 얘에서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m이 아닌 모든 실수였던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 그리고 그 곳을 지금 뭘로 메우고 있어? 점근선으로 메우고 있지. 그러니까 정의에서 빠진 그곳이 그대로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x점근선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얘가 빵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라는 점근선이 나오는 거야. 이해됩니다? 다시 얘를 내가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이렇게 바꾸지 않고 괜히 지웠다.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다시 여기는 얘를 바꾸지 않고 그냥 딱 봤을 때 x점근선 누가 봐도 그냥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이제 y점근선 찾으러 갈 건데 그 y점근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얘 하트 뿅뿅 할 거란 말이야. 하트 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요 형태를 아까 뭐였어? 5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19 이렇게 돼 있었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결국 y점근선 역할을 할 거잖아.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는 요 녀석이 여기가 x 더하기 4였고 5배 x 더하기 4의 형태를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얘가 나온 거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5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는 얘 1분의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어? 그러니까 1분의 5, 1분의 5. 1창의 개수들의 b가 결국은 y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자마자 아 얘는 y는 5구만 이렇게 생각해주면 일단 x점근선, y점근선은 끝나는 거야. 됐나요? 이제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남았네. 그렇죠?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것인지. 그렇지? 얘가 양수일 것인지 음수일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비가 남았잖아. 나는 그걸 계산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4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아무 점이나 대충 넣어볼 거야. 알겠죠? 그냥 아무 점이나 넣어봐. 근데 그 넣는 점 중에 제일 효과적인 점은 당연히 뭐겠어? 0이겠죠. 0을 넣어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4분의 1이 되지. 됐어?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가 이쪽에 있으니까 좀 더 이쪽에 0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5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4분의 1은 한 이쯤에 있었겠지. 이해됩니다? 그럼 이 점을 지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0을 넣어봤더니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0,4분의 1을 지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0은 한 이쯤에 있었을 거고 4분의 1은 한 이쯤에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점을 지나겠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걸 토대로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지난다라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지. 그럼 K 값이 음수였군요라는 판단을 여기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형 자체로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세 단계를 거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뭘 생각해? X 점근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얘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좋지만 여기서 뭘 생각해 주세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요 녀석이 뭐가 됩니다? X 점근선이 됩니다. 됐나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뭐가 되는? A분의 C 이렇게 되는 얘분의 얘가 되는 요 녀석이 뭐가 됩니다? Y 점근선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그냥 한 점을 대충 집어넣어 가지고 어디를 지나는지를 판단해 이렇게 총 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는 완성할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오케이? 자 다시 우리가 y는 만약에 x 더하기 3분의 5x 플러스 10이야.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기가 너무나 싫어요. 오케이? 너무나 싫어. 그래서 일단 얘가 빵된 x값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분의 얘 하면 얘는 뭐가 돼? y는 5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0 넣어보자. 0 넣었더니 3분의 10이 나왔어. 3점 얼마라는 소리네. 그렇죠? 0 넣었더니 3점 얼마니까 이 정도 지나고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릴 수 있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야? 여기를 내가 뭐라고 바꿔볼까? 30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바꿔볼게. 됐나요? 이거 다시 한번 그려봐. 그럼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3 똑같았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5 똑같았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몇이 나와? 10이 나오네. 그죠? 0을 집어넣으면 10이 나오죠. 그러면 0은 한 이쯤에 있었다는 거고 10은 5보다 커야 되니까 이쯤에 있었겠죠? 이 점을 지나니까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끝이야. 다 했어요. 어때요? 쉽죠? 거부하고 싶겠지만 그죠? 쉬운 게 맞잖아. 맞아요.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형부터 그다음 표준형, 그다음 마지막 일반형까지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그래프는 편안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 시간에 충분히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뭐 요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는 결국 얘를 다 뭘로 바꿀 수밖에 없겠구나. 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걸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 K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K가 같아야만 딱 겹쳐질 거 아니니? 이런 느낌일 테니까 K 값이 같은 거를 골라주세요. 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자, 이거 봐봐 이제. 우리가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걔를 가지고 치역이 궁금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뭐만 할 수 있으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이에요. 오케이? 그려봅시다. 자, 얘는 어때? x정근선 얼마니 얘들아? x는 1입니다. 그 다음 y정근선 얼마죠? y는 2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얼마 나와? 0 넣어봐 여기다. 1 나오죠. 됐어? 0 넣으면 1 나왔어. 그러니까 0은 한 이쯤에 있잖아 지금. 1 나왔어. 1은 한 이쯤에 있겠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프 다 그렸잖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정의역이 0에서부터 1,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x는 0,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그래프 다 그릴 거야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한 이 정도 잘려가지고 x는 3 해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저 색깔을 좀 눈에 띄게 노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만큼이 뭐가 된다?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 치역을 구하면 되죠.
그럼 저 치역은 이렇게 y축으로 눌러버리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래서 저 노란색이 어디에 붙겠어? 저 노란색들이 여기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만큼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이만큼이 다 해당하는 y 값들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실제로 내가 3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을 구해가지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로 답을 해주면 끝난다는 소리야. 아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1 나왔으니까 얘는 됐고요. 여기다 3만 더 집어넣어 보세요. 3 넣었더니 2분의 5가 되나요? 됐죠? 여기는 이 값은 2분의 5군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그거 정의역 취역 구하는 건 항상 우리한테 공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도 봐봐 이제. 자, 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사분면 얘기 나왔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돼? 사분면 얘기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x축, y축을 다 그려야 돼. 됐어? 그다음 x축, y축을 그린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y 절편 정도는 조사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자. 일단 첫 번째 x축, y축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여기다 그릴 건데 일단 여기에 x는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생기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y 점근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y는 3이다라고 하는 점근선이 생기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저기다 0을 넣어볼까? 0을 넣어봤으면 0을 넣어보면 얼마 나와? 2분의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나오니까 이쯤 지나고 있었겠죠? 됐어? 그래서 y절편을 이런 식으로 찍어주게 되면은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랑 얘랑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하니까 1, 4분면 지나고 있고 2, 4분면도 지나고 있고 3, 4분면 안 지나네. 4, 4분면 지나고 있군요. 지나지 않는 4분면은 3, 4분면이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그냥 해석되는 문제. 오케이? 그래프 그린 연습을 충분히 하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다음 보자. 이건 너희가 한번 풀어볼까 지금? 눈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좋아요. B는 얼마죠? 3.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됐죠? 쉽죠? 좋아요. 다음 볼게요. 그럼 이제 봐봐. 자, 저기는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P, Q 대칭이고요. Y는 X 더하기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유리함수의 대칭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 점대칭이랑 선대칭.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 대칭이었고 선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입니다라고 할 수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요 점은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겠네. 아, 얘는 마이너스 4,2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봤으니 얘는 어떤 직선이어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2를 집어넣어서 A 값까지 구해주게 되면 다 구했네요. 끝.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유리함수에서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 대칭성이라고 했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유리함수예요, 이게. 넘어가고요. 그럼 봐봐. 이런 문제를 너희가 봤다고 쳐봐. 이런 문제 봤어. 자,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얘랑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줬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이 두 개의 직선은 둘 다 뭘 지나고 있어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고 점근선의 교점이 나온다는 소리고. 됐어?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면은 A랑 B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고. 이해됐죠? 흐름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성질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시연아? 집중. 중요한 얘기야. 알겠죠? 이거는 이거 해석을 못하면 그냥 그대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여기서도 이제 딱 봐봐. 이게 문제 해석이 어떻게 해? 얘의 그래프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1이구나. 괜찮죠? 그러니까 C는 당연히 2였을 거고 A는 1이었을 거야. 그럼 B만 남았잖아. 얘는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이 1이라고? 그럼 1,0이겠네. 맞아요? 그럼 c도 구할 수 있겠, b도 구할 수 있겠죠.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진짜 쉽지 않니? 고마워요. 다들 지금 막 마음속에서 막 거부하고 있어. 막, 쉽지 않은 거야. 막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쉬운 거야, 얘들아. 알겠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딱 그려놓으니까 어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보자. 얘는 지금 점근선이 뭐야? x는 2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얘는 1이잖아. 얘는 1이었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0,2를 지나잖아. 0,2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4겠지. 됐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해석하면 미정계수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포인트가 뭐라고? 결국 점근선들.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 됐습니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축. 다 그래프들 중에서 다 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쭉쭉쭉 가봅시다. 그래프의 성질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자, 그래프의 성질.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는 걔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갈 거고요. 자, 최대 치수 문제. 여전히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공짜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정의역 가지고 치역 찾는 거랑 똑같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주세요. x는 3 하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y는 2 하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어봤더니 3분의 5 나오죠? 3분의 5는 2보다 좀 작네요. 맞죠? 그러니까 요점 지나겠지?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냥 아무 점이나 집어넣어서 어디 지나는지를 판단해서 구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 k 값을 꼭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5까지. 그럼 여기만 잘라서 이만큼만 나는 관찰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최대값을 당연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겠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러니까 4분의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5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되겠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5니까 0 되죠. 얘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개 더하면 4분의 7이죠.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어때? 고맙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 것 같아. 역함수 이야기, 합성함수 이야기. 잠깐만. 지금 시간 45분.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역함수 이야기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에 대해. 유리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왜냐면 1대1 대응이에요, 얘도.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얘 역함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일단 y는 x분의 k라고 하는 가장 기본형, 우리 기본형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fx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fx라고 생각했을 때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질까라는 건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이에요. 성범아. y는 x 대칭이라는 건 뭐야? 얘를 뒤집어도 어차피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f 인버스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그냥 x분의 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식으로 구해본다면 이런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y는 x분의 k잖아. 얘를 x는 꼴로 변형하면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간 거니까 y분의 k가 될 건데 얘에다가 이제 y를 집어넣고 얘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x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되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아진다. 이게 첫 번째 결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본형에서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x-m분의 k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표준형을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 됐어? 일단 우리가 그래프적인 성질을 한번 잘 생각해봐. 얘네들은 점근선이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x 점근선이 여기 있고 y 점근선이 여기 있어요. y는 x가 여기 있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y 점근선이 뭘로 바뀌겠어? x 점근선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는 얘가 또 이렇게 y 점근선으로 바뀌겠죠. y 점근선으로 바뀌겠죠. x 점근선은 y 점근선으로 바뀌고 y 점근선은 x 점근선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던 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었다면 걔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도 손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뒤집혀 가지고 요렇게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굴곡 자체가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전혀 없겠죠. 맞아? 굴곡의 변화가 없다는 건 K 값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뭐만 바뀌어? X점근선과 Y점근선의 위치만 바뀌겠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F 인버스 X라고 하는 거는 X-N분의 K 더하기 M이 됩니다. 이해돼? X점근선이 M, Y점근선이 N이었을 때 그게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식으로 증명을 하면은 Y는 X-M분의 K 더하기 N이었으니까 Y-N은 X-M분의 K였을 텐데 여기는 얘랑 자리를 바꿔서 X-M은 Y-N분의 K가 될 텐데 마지막으로 X는 Y-N분의 K 더하기 M이라고 바꿔주고 얘를 이제 Y로 바꾸고 얘를 이제 X로 바꿔가지고 정리해주면 최종적인 역함수의 모양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해도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충분히 식을 가지고 충분히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마지막 일반형. 자, 일반형의 역함수를 생각해 주세요.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d입니다. 자, 여기는 얘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 이건데 얘만 얘들아 외워주세요. 알겠죠? 얘만 외워주세요. 근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인 게 x점근선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a분의 c인 게 y점근선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됐어? 그럼 거기는 얘가 바뀌어야 되잖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됐어? 그럼 얘는 x는 a분의 c 이렇게 돼야 되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f의 역함수는 뭐가 돼야 될까? 일단은 a, x의 마이너스 c가 돼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될 거고. 이해되죠? 그리고 여긴 얘는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b의 x의 플러스 d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는 k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만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이 요렇게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도 하나 바뀌어. 이런 형태가 여기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여기는 얘 역함수의 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X점근선과 Y점근선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되죠? 알겠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세 가지 형태의 뭘 구할 수 있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다시 세 가지 형태, 기본형부터 표준형, 그다음에 일반형까지 이 역함수의 형태는 유리함수의 역함수 형태는 되게 어떻다? 쉽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봅시다. 자, 얘가 뭐래? 얘 역함수랑 F랑 서로 같대잖아, 그지? 그럼 쟤는 Y는 X 대칭이란 소리죠. 맞아요? 역함수랑 제가 서로 같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X점근선이랑 Y점근선이 어때야겠어? 서로 같아야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3분의 1과 똑같아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다음 두 번째. 자, 얘의 역함수가 얘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붙고 요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 얘의 역함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x는 1이었고요. c는 1이었고요. 마이너스 a가 2였고 b는 마이너스 1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a랑 b랑 c를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게 어때? 되게 귀찮잖아, 그지? 그 역함수 구하는 게 되게 귀찮아서 되게 짜증났는데 유리함수의 한정에선 역함수 구하는 것조차 어때?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가요. 좋아요. 자, 얘들아, 이런 문제도 한번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와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여기는 얘를 지난다고 했어. 이거는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f의 역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얘를 지난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f의 역함수도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3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 f에다가 3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군요 라는 식을 또 얻을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으면 어때? 얘랑 얘랑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연립하면 A랑 B 해서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어차피 여기는 얘 역함수는 구하기 쉬우니까 y는 x-a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놓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3이 나온다라는 식을 써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해서 써도 괜찮은 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식을 써도 괜찮은 거고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 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쉬우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진짜 너무나 어때? 쉬워. 라는 사실까지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역함수가 잡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거의 다 했어요. 뭐 이거는 할 얘기 없잖아, 그지? 직접 집어넣으면 돼. 합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없어지네 그냥. 뭐야 이거 없어지네. 그러니까 항등함수네. 이건 뭐 할 얘기가 없네, 그지? 이건 됐고. 그냥 이것도 그냥 합성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운 얘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넘어갑시다. 이거 넘어가고 20번은 잠깐 좀 이따 얘기하고 21번으로, 유형 21번으로 가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F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몇 번 합성해? 2024번 합성해 주세요. 이렇게 준단 말이야. 똑같죠.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많이 해봤잖아. 그냥 몇 번 넣다 보면 규칙성이 생겨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주기성이라든지 뭐 그런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서 그냥 푸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냥 몇 번 넣다 보면 알아서 규칙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몇 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설명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뒤쪽으로 가면 뒤쪽으로 갈수록 설명할 내용이 어때? 점점 줄어들어요. 이유는 앞에서 다 우리 해봤던 생각들이니까. 무슨 말이냐? 앞에서 했던 생각들을 꼼꼼하게 다 내 걸로 만들고 있으면 뒤쪽으로 갈수록 어떻다는 소리야? 쉽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수학은 점점 그래서 쉬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절대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난 다 알고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만 수학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21번 말고 20번 유형으로 가보자. 봅시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는 예에서. y는 x분의 3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주어져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2차 함수랑 직선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야 라고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유리함수와 뭐야? 직선이잖아. 그렇죠? 그럼 유리함수와 직선이라고 하는 건 연립하면 유리식이 되겠지 2차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이 막 느껴지겠지만 일단 연립 한번 해봐요. 이렇게. 됐어? 그럼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쑥 넘기면 어때? 바로 2차식이 되어버리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한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군요. 라고 똑같이 써도 괜찮다는 소리.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형태라면 언제든지 판별식은 환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어. 그러면 결국 2차 방정식이 나올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뭘 해봤으면 좋겠냐면 먼저 얘들아 그래프를 먼저 한 번은 그려주세요. 그리고서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이게 완전 습관으로 잡혔으면 좋겠어. 여기는 요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지금 고정돼 있잖아. K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이 기울기가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지금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몇 개의 점? 2개의 점. 이렇게 되면 얘가 1개의 점. 이렇게 되면 안 만나. 이렇게 되면 몇 개의 점? 1개의 점. 이렇게 되면 다시 2개의 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걸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라는 요 그 의미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단순히 계산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고 아 이런 상황이랑 이런 상황을 찾고 있는 거구만. 이렇게 우리가 해석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근데 해석이 잘 안 돼. 이런 친구들 많잖아. 그죠?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전부 다 그냥 그래프를 한 번도 안 그려보고 그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식으로만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이런 상황을 구해달라는 거구나. 그럼 식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하나씩 이어놔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너희가 이게 막 잘려 있어. 이렇게 막, 여기 막 잘렸어. 이게 없대. 정의역이 막 변화를 줘가지고 잘라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접하는 거 찾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걸로 계산을 하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두 개가 나올 게 분명하거든. 근데 얘가 없으니까 당연히 K 값이 큰 걸 찾아달라는 거구나라는 해석을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식으로는 절대로 몰라요. 어디가 잘린 거거나 K 값 두 개 나오는데 뭐가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면서 생각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리함수를 또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무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정의역이 좀 고정이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식으로만 계산하면 그냥 틀려버려요. 얘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좀 무리하게 진도를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딱 하나였어요. 딱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래프 그려요. 오케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다음 그 그래프 그리는 거 가지고 해석해. 오케이? 그거 가지고 해석한 거 가지고 문제 풀어. 그냥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리함수 문제들은 모조리 다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봐봐. 알겠죠? 한 몇 문제 될까? 한 7, 80문제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보면서 거기 있는 그 문제들마다마다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70, 80번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 그래프 그리는 게 자체가 완전히 익숙해질 거고요. 됐어? 해석하는 것도 조금씩 생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하고 해석하는 게 좀 익숙해지잖아? 그럼 되게 신기하게 있잖아. 우리 수학상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가지고 해석하는 그 해석 능력까지 같이 향상이 됩니다. 이해됐어? 어차피 다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런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